네,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3일. 지금 이제 오후 이제 한 1시 41분인데요. 주말을 다 쉬고 계실 텐데, 혹시 이러한 부분, 금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좀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금에 대한 기사와 지금 금값에 대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금 환율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인해 금값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지금 달러하고 금 두 가지. 그래서 금 관련주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인 것 같아서 종목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또 한번 기사 보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안전자산 금값 온스당 이제 2,000달러 돌파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골드바가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치솟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니켈뿐만이 아니라 니켈이 가장 많이 올랐죠. 에너지와 알루미늄 등 러시아발 리스크에 민감한 원자재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속 섹터는 러시아발 리스크 민감도가 낮은 상품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에서는 지금 이제 이 달러의 그러한 이제 결제 체계에서 벗어나서 뭐 근본 이제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금에 연동한 그러한 이제 그 러시아의 루블인가요? 그거를 이제 같이 연계해서 이제 근본 이제로 이런 화폐 그런 결제나 이런 유통을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뭐 그게 쉽진 않겠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양상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혼란의 시기며 또 이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지금 유가 부분도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팬데믹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오는 거기 때문에 심각하게 올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자꾸 4월 위기설이 나오는 게 어쨌든 3월 달 안에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 했을 때 그 이후에 과연 이런 그동안 이제 글로벌 부품 체계나 이런 글로벌 유통망에서 원자재나 이러한 또는 이제 밀가루와 같은 이러한 그런 곡물 같은 것도 제대로 유통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심각한 그러한 뭔가 유통상의 문제가 올 거라는 거는 다 예감이 되겠죠. 근데 뭐 현물 시장이 그렇게 망가지는데 그러니까 뭐 금융시장만 뭐 돈에 의해서 뭐 치고 올린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또 이제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전자산으로 이제 그 디지털 금이라는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또 약간 그 힘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헷갈려요. 숏을 때릴지 롱을 때릴지 그런 이제 뭐 숏과 롱, 그러니까 하락과 상승을 배팅할 수 있는 종목도 헷갈리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금값은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 한번 금값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금값 차트인데요. 이게 이제 1개월 봉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요 고점을 지금 못 뚫었다가 다시 눌렀죠. 근데 왠지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런 포물선을 그리면서 뭔가 이제 상방으로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요? 그죠? 물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온다면 정말 이건 큰일 나죠. 근데 지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죠. 기울기를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3개월로 한번 보죠. 3개월로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죠. 3개월로 보면 기울기가 더 가파라졌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금이 한번 슈팅이 나오게 생겼어요. 금값이. 지금 유가도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저점에서 지지하고 다시 또 뛰면 큰일 납니다. 지금 금도 그렇죠. 예, 금도 3개월이에요. 이게 3개월. 그럼 한번 1년으로 보죠. 1년. 1년 값으로 봤을 때, 1년 값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1년 값으로 봤을 때도, 완전 꼭지죠. 거의 이제 이런 저점에서, 예, 슈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물론 이게 고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한 번 고점을 때린 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점을 때릴 때, 금 관련주가 한번 슈팅들이 나올 것 같아요. 금 관련주가 상한가 한 방이나 뭐 한 50% 정도 상승할 여력이 보입니다. 금 관련주. 금 관련주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금 관련주를 한번 모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금 관련 주식 중에 대표적인 주식이에요. 우리나라에. 금 관련 주식들의 대표적으로 모아놨는데요. IT센이 가장 좀 그래도 내용이 좋아요. 그리고 시총도 한 1037억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대주주는 이제 23.90% 강진모의 4인입니다. 뭐 대체로 이제 IT 시스템 통합 및 유지 보수 업체인데 자회사로다가 한국금거래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금에 대한 그러한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 한국금거래소를 통한 여기서 뭐 홈쇼핑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판매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수수료를 먹는 건데 이 자회사의 매출이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센이 가장 지금 차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수급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IT센 잘 보세요. 이런 거 다음 주에 한 뭐 30%든 50%든 그 정도 먹으면 요즘 같을 때 완전 떼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IT센이 현재는 차트가 제일 좋습니다. 자, IT센 뭐 주식이 뭐 올라갈 때 산다 그러면 좀 힘들고요. 올라가기 전 아니면 조금 올라갔을 때 사는 게 맞겠죠. 그래서 빠질 때 사는 게 가장 현명하죠. 주가가 빠지다가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지고 횡보나 아니면 이제 다시 뛰려고 그럴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IT센은 이 세 주식 중에 제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엘컴텍이 있습니다. 엘컴텍은 이제 대주주가 이제 파트론의 3인으로서 61.25%, 시총은 1182억, 거의 시총이 1000억대예요. 세 종목 다 1000억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카메라용 모듈용 렌즈와 LED 조명 및 임가공업,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그 모듈용 그 렌즈 있잖아요. 렌즈나 뭐 그런 거 이제 소소한 부품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신사업으로 이제 이런 광물 채굴권이겠죠. 몽골 지역 3개 구역의 탐사권을 확보해서 지금 금강 개발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검텍은 이제 한마디로 이런 주식은 뭐죠? 도깨비 주식이 될 수 있어요. 도깨비 주식. 도깨비 주식이 뭐죠? 갑자기 만약에 뭐 구라인지 뭔지 루머일 수도 있지만 뭐 지금 같은 상황에 이 금값이 올라갈 때 어디서 금광이 나왔다. 그러면은 진짜 상한가 막 한 10방도 갈 수 있습니다. 10방. 상한가 10방. 네, 그런 주식이죠. 지금 같을 때 나오면 최고죠. 그래서 작전을 칠 수는 있다 이거죠. 그 작전 치기가 좋은 이유가 대주주가 61.25%이기 때문에 사실은 평상시에 이런 주식에 세력들이 잘 안 들어오죠. 대주주 분량이 많아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 뭐 유통 주식을 흡수만 한다면 그러면은 뭐 이런 거 하나 루머만 터진다면 정말 폭등할 수 있죠. 지금 그런 여론이 됐죠. 근데 엘컴텍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엘컴텍은 그렇지만 뭐 광물 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좀 그렇죠. 근데 옛날에 이런 광물로 해서 아프리카에서 뭐 어딘지 그 수단인지 어딘지에서 그 뭐 헬리콥터 주식이라고 해서 그 금광이 개발됐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올랐던 주식이죠. 그것도 이제 구라였지만 어쨌든 이제 엘컴텍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지금 같을 때 그런 재료가 터진다면 대박을 칠 수도 있죠. 그래서 금 관련주가 좀 재밌는 주식이에요. 도깨비 주식들이 많죠. 이런 주식들이. 그 다음에 정산해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상해강. 태강 실업이 47.53% 갖고 있고요. 시총은 1026억. 배관제 제조기관, 그러니까 배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뭐 주로 제작해서 뭐 이렇게 배관을 뭐 설치하고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폐가전 제품에서 금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폐가전 같은 거 컴퓨터부터 여러 가지 제품에 금이 들어가죠. 그런 거 이제 이렇게 뭐 분해해갖고 녹여갖고 그런 데서 이제 금을 얻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재활용품 회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리사이클링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정산해강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금을 추출하죠. 현재 제일 안전적이면서 그래도 이제 금거래가 활성화될수록 이 금거래소를 이용하는 저기 사람들이 많겠죠. 그 뭐 홈쇼핑을 하든 뭘 하든 계속 매진이 작년에도 엄청 매출이 늘었어요. 그래서 IT센이 이 자회사 때문에 이제 저기 뭐야 순이익이 흑자가 났죠. 그 정도로. 근데 지금 더 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이제 뭐가 있죠? 달러가 있죠. 달러와 금이 있죠. 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러를 저는 그래서 초에 살라고 그랬죠. 근데 금은 단기적으로 한번 급등했다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금이 급등하면 러시아가 금을 풀죠. 금을 팔아먹기 때문에 금의 수급은 이제 러시아가 좀 좌지우지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뜬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 한번 노려볼 수 있다. 30%에서 50%. 그래서 IT센이 가장 안정적인 매출이고, 혹시라도 이럴 때 뭐 몽골에서 뭐 금이 개발됐다 그러면 엘컴텍은 뭐 폭등하겠죠. 지금은 이런 뭐 사실은 지금 주식하면 약간 지금의 이 주식시장을 하는 분들은 약간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이 강한데 이걸 막고 있죠. 그러면서 안 떨어뜨릴 듯 하면서 안 떨어뜨리고 계속 이렇게 하방에서 이렇게 돌아가죠. 아마 살짝 올렸다가 빠질 때는 엄청나게 빠질 것 같아요. 이 구간이 4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서 지금 당분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이슈가 나오는 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주에 이런 종목으로 뭐 소량이든 뭐 베팅해서 좀 뭐 용돈벌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IT센 웰컴텍. 근데 IT센 웰컴텍 정상회가 테마로 움직이는 확률도 높아요. 가격대가 비슷해서. 그래서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은 제가 그래도, 한두 명은 그래도 좀 매수를 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좀, 그 한전 관련주를 조금 이제 등한시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좀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한 달 내내 떠들다가, 근데 매수를 많이 안 했나 봅니다. 왜냐면 뭐, 그래도 이제 커피값이나 뭐 이런 게 입금된 게 없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몇 종목만 빼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그 원전 관련주도 월요일날 좀 시대를 주고 계속 횡보하다가 또 가고 또 갈 거예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처럼 이런 금 관련주 같은 경우 다음 주에 시세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러니까 계속 안 오르고 있다가 갑자기 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잘 보십시오. IT센은 좀 수급이 좀 들어와서 IT센이 가장 좋아요. 차트상으로는. 그 다음에 웰컴텍이죠. 자, 그러면 이 종목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IT센이죠. 물론 이 IT센이 종가에 좀 수급이 들어왔죠.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이제 한번 급등했다가 이제 눌린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이렇게 계속 횡보하다가 약간 볼을 파는 듯이 하다가 급등했다가 다시 원상태까지 왔죠. 그러면서 이제 21선을 지진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 주식이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을 한다면 이 부분이 뭐가 되겠죠? 이 부분은 산이 됩니다. 산. 약간의 여기도 이제 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주식이 힘이 많이 모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IT센 굉장히 이거 금거래가 계속 일어난다면 금거래소를 이용할 확률이 높겠죠. 그럼 그 수수료가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나온다면 어쨌든 이 구간은 한번 뚫어줄 수도 있습니다. 원자재, 뭐 니켈 값은 지금 뭐 엄청나게 300%인가 지금 월초 대비 지금 상승했죠. 그러니까 연초 대비 엄청나게 지금 막 올리면 올립니다. 그래서 IT센 잘 보세요. 그냥 얘기를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해보시는데 참 괜찮습니다. IT센. 그쵸? 산을 파고 있어요. 산을 팠어요. 매수가 보면 거래가 들어오면서 5일선에 살짝 붙였죠. 살짝 누를 수도 있지만, 하루 이틀,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급등할 수도 있겠죠. IT센. 계속 별표를 쳐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월컴텍은 좀 빠졌다가, 뭐, 이제 회복을 못했죠. 월컴텍은 이제, 엘컴텍 한번 찾아보죠. 엘컴텍도 이제 여기서 한번 상승을 했다가, 다시 눌렸다가, 요 주식도, 어떻게 보면 이게 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요건 조금 더 횡보해줘야 돼요. 차트가 좀 횡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급등을 해서 여기를 채워줘야지만,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때 들어온 이 거래량들 있죠? 이 거래량들. 이게 수상해요, 이게 뭔가 매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긴 상승으로 봤을 때. 그럼 이 부분도 역시 산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주식이 많이 상승한다면. 그래서 지금 웰컴텍이 굉장히 수상했어요. 웰컴텍도 이 부분 때문에. 그죠? 거래량이 계속 좋았죠? 누군가 이건 매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IT센하고 웰컴텍. 뭔가 몽골에서 뭐 금조각이 나왔다 그러면 정말 한번 진짜 제대로 올릴 수 있는 주식입니다. 자, IT센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엘컴텍입니다. 자, 엘컴텍도 한번 잘 보시고요. 가격적으로는 이제 이 구간을 조금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월요일은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화요일,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정산해강도 자 보십시오. 토요일날 좀 상승이 됐죠. 뭔가 좀 거래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이 좀 일어났죠. 좀 볼까요? 기존의 그 거래량하고 한번 볼까요? 그렇죠? 시세를 보시면 계속 거래량이 뭐 보시면 이제 한 50만 주, 20만 주에서 50만 주 터지다가 100만 주가 터졌죠. 예, 좀 거래량이 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플러스 나면서 이거 뭔가 자꾸 시세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산해강 폐가점 제품에서 금을 추출해 재활용. 네, BD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빠지다가 이제 여기서 약간 기울기가 뭐 밑으로 흐르고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한번 돌리려고 그러죠. 5일선을 찍었으니까 예, 월요일 날은 어쨌든 이렇게 갔다가 윗꼬리를 달든 뭐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요 정도 갔다가 윗꼬리 달던가 뭐 그래서 지금 뭐냐면 BDI는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사실은 지금 가격이 들어간다면 요 갭 부분 있죠. 한 1250원까지 보고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 던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상장이 된다면 요 1800원, 1800원까지 보는 게 맞습니다. 1800원까지 보는 게 맞아요. 물론 이제 그 이상을 간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렇지만 안정적인 거는 24일 이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뭐 70%가 됐든 뭐 80%가 됐든 아니면 50%가 됐든 저는 한 70% 정도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쯤에 뭐 감사보고서가 나온다 그러니까 한 30%나 20%만 들고 가고 나머지는 이전에 다 정리할 거예요. 그때 가격이 최소한 1,800원이나 1,800원 위에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안 돼 있어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타기를 해서 좀 가격을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갭만 메워도 던져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 가격이 1차 매도, 2차 매도고요. 지금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가격대는 어쨌든 1,800원대에서 한번 반을 덜고 뭐 2,200원이나 2,500원, 마치 2,500원 정도의 반을 덜고 반을 마지막을 정리하고 뭐 물론 3,000원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뭐 4,000원도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우선은 좀 안정적으로 해야 돼요. 어쨌든 24일 안에 거의 한 30%나 20% 놔두면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만 노리라는 거예요. 타이밍. 지금 이제 만약에 이때 뭐 정확히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저희들도 뭐 야리까리 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뭐 거래 정지가 뭐 최악의 경우 1년간 들어간다. 상패는 바로 안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투자자 보호에서 뭔가 그런 식으로 흐른다면 1년 동안 돈을 묶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뭐 큰 돈이 묶이면 안 되겠죠. 최대한 자기가 수익 난 부분 정도 묶이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한 24일 이전에 최소한 수익이 어느 정도 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그리고 여러분들 대충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좋은 찌다시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빼놓고 여기서 찌다시가 나오죠. 찌다시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어쨌든 주가를 이제 다시는 상방으로 하려는 건데 과연 이제 여기까지 빼놓고 이 주식이 다음 주 다다음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뭐 4,000원까지 간다? 이렇게 가기 시간이 되게 촉박하죠. 그죠? 그렇죠. 어쨌든 뭐 만약에 24일 날 뭔가 그냥 안전적으로 이렇게 보고서가 감사 보고서가 좋게 나와서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구간을 가겠죠. 이런 구간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24일 이전에는 한 1,800원에서 잘 가면 2,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현명한 거예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 한번 예상을 해보시죠. 이 가격대까지 얘네들이 빼놨던 거는 많이 안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얘네들도. 얘네들이 지금 매집을 어쨌든 누군가는 많이 샀어요. 지금 물량이 엄청 돌았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돌아오고, 뭐 여기서 물론 털었다고 쳐도 계속 물량이 여기서 어쨌든 돌았다는 거죠. 누군가의 손에는 물량이 지금 꽉 잡혀져 있는데, 과연 여기서 한번 상한가로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에 2,000원 초반까지 가려면 지금 가격에서 상한가가 최소한 5방 나와야 돼요, 5방. 근데 그게 5방을 연속으로 터뜨릴 수가 있냐 이거죠. 사실은 이 주식이 만약에 좀 뭐 3,000원, 4,000원까지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그랬으면은 주식이 지금 이 가격대 한 1,200원 정도에서 최소한 1,100원에서 1,200원에 놀아야 돼요. 1,100원에서. 1,100원에서 1,200원에 놀다가 상한가 3, 4방 가면 뭐 한 2,500원부터 이제 막 뭐 쥐고 먹고 가고 빼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얘네가 너무 많이 빼놨다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높이 안 올리겠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뭐 물타기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계속 소량 매수를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빠져나오시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하는 분들은 그냥 들어갔다가 한 일주일이나 다음 주 23일이나 22일 날 1,800원 보고 던지면 엄청난 수익이죠. 그러시면 됩니다. 너무 크게 먹으려다가 이거 큰 코 다쳐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24일 이전에 거의 정리하고 한 20% 정도, 뭐 20%나 좀 욕심내면 30%? 20% 정도만 놔두고 다 정리할 겁니다. 그래야지 맞아요. 그럼 그때 저는 이제 1,800원이 넘어만 있다면 땡큐죠. 네, 그러면 한 80% 정리하고 나머지 그냥 없어도 된다. 어차피 수익이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래서 타이밍을 노려야지 이거 뭐 주구장창 들고 가면 안 돼요. 어쨌든 처음에 먹었던 대로 어쨌든 이제 그 뭔가 슈팅 구간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재수없는 건 뭘까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앨리스이 나스닥 상장은 안 됐을 경우죠. 예, 그랬을 때는 뭐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지금 분위기는 나스닥 상장이 된다는 분위기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1차적으로 좀 불안한 분은 요거 1250원, 2차적으로 1800원까지 두고 본다. 사실은 1800원까지 가는 것도 상한가 한 두 방이면 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스닥 상장이 된다면 금방 갑니다. 어쨌든 나스닥 상장 전에 제 개인적인 소견은 요 구간에서 놀아야 돼요. 한 1,000원대 위에서. 1,000원대 위에서 놀다가 나스닥 상장이 되고 그래서 슈팅이 나와야지 그래도 한 3,000원까지는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3,000원대까지. 그래야지 기존 주주도 좀 탈출하고 뭐 재미가 있죠. 근데 이게 1,000원대에서 시작 안 하고 뭔가 이제 이 뭐 800원대 시작한다. 그러면은 좀 1,800원대에서 많이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아시고 작전을 그렇게 대충 짜십시오. 그러니까 조금은 먼저 빠진다 생각하세요. 수익을 좀 덜 먹고. 왜 그러냐면 재수 없으면 뭐 정말 최악의 경우 거래 정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감사 보고서. 그리고 감사 보고서가 24일 날 나온다는 얘기는 또 어떻게 나온 건지 저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29일인가 30일 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굴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다음 주에는 반이 됐든 뭐 80%가 됐든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가져가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나오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BDI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막 올라갈 때 사라고 얘기하는 건 좀 멍청한 짓이고 월요일이나 이럴 때 안 올라갔으면 이제 사시려고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은 한 1,250원까지만 보십시오. 예, 그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50% 넘죠? 한 60, 70% 됩니다. 1,250원은 거의 한 100% 갈 확률이 높겠죠. 나스닥 상장만 된다면. 그래서 이 가격에 판다 생각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 많이 상승해도 한 750원에는 살 수 있겠죠. 이때 사서 이때 던지면은 개꿀이죠.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식은. 안 산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시고, 산 분들은 한 1,8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좀 높이 사셨을 테니까, 저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되세요.